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N 뉴스 첫 소식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오늘인 20일 4시 기자회견에서 경제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24일부터 미용실, 헬스장, 볼링장 등 일부 사업장의 영업을 허용하고 식당 내 식사와 영화관 이용은 27일부터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20일 기자회견에서 경제 정상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계획에서는 헬스장, 체육관, 볼링장, 미용실, 네일샵 등의 업체들은 24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을 재개하더라도 철저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위생 관리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당 내 식사와 영화관 이용은 27일부터 가능해질 예정이지만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위생 관리가 철저히 지켜져야 합니다. 교회도 현장 예배가 가능합니다. 주점, 나이트클럽, 라이브 공연 이용은 여전히 금지될 예정입니다. 캠프 주지사는 4월 30일까지로 예정된 자택 대피령은 여전히 유지가 될 것이며 취약계층에게는 5월 13일까지 자택 대피령을 내리게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지침에 대해서는 추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보건 전문가들과 깊은 논의를 통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3단계 경제 정상화 지침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서는 주지사가 정상화 시기를 판단해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발표한 계획은 1단계에 해당됩니다. 조지아 이외에도 해당 지침을 도입하고 있는 주들이 있습니다. 버먼트의 경우에는 이번 주부터 일부 소매점도 영업을 재개하도록 지시를 했고, 텍사스에서는 이번 주부터 주 공원 등의 일부 시설을 개방하고 24일부터 일부 소매점들의 영업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섣부른 경제 정상화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안전하게 경제를 재개시킬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지아주에 지속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요일 정오 기준 주 전역에 확인된 확진 환자 수는 18,947명, 사망자는 7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운티별 분포입니다. 조지아주 내에서 더거티 카운티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 분포는 풀턴 카운티, 디켓 카운티, 더거티 카운티, 캅 카운티, 귀넷 카운티 순입니다. 임금 보장 프로그램 PPP의 지원 자금이 모두 소진돼 어려운 상황에 중소기업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대형 체인들이 PPP 대출을 승인받았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형 체인들이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던 건 경기부양법의 예외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금 보장 프로그램 PPP,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경기부양법의 일환으로 직원 수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들에게 2달여간의 임금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전액 상환 면제를 해줄 예정이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이 PPP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방중소기업청 SBA는 지난주 목요일 PPP에 대한 지원 자금을 모두 소진해 더 이상 신청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총 규모가 500명 이상인 대형 기업들이 해당 지원을 받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50개의 점포와 시가총액 약 2억 5천만 달러인 루스스 크리스 스테이크하우스는 PPP를 통해 2천만 달러를 지원받았고, 시가총액 16억 달러인 햄버거 체인 쉐이크쉑은 1천만 달러를 지원받았다가 오늘 반납했습니다. 해당 대형업체들이 PPP 지원을 받을 수 있던 것은 경기부양법에 적힌 예외 조항 때문입니다. 경기부양법에는 71로 시작하는 북미산업분류체계 NAICS 번호를 가지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총 직원 수가 500을 초과하더라도 지점별로 직원이 500명 이하일 경우에는 PPP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71로 시작하는 NAICS 번호는 요식업체, 숙박업체, 주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형업체들이 PPP 지원을 받아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면 정책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업체 측에서는 대형업체들이 회사 전체로는 규모가 크지만 각 점포와 프랜차이즈 지점들은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PPP 지원금을 반납했던 쉐이크쉑 측은 PPP 자금이 이렇게 빨리 소진될지 몰랐다며 자신들은 다른 방법으로 운영 자금을 충당할 수 있으니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반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방정부와 양당은 PPP에 대한 추가 자원 지원 예산에 대해서 아직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연방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스몰 비즈니스를 위해 기업당 $5,0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인 오후 3시부터 신청이 시작됐는데
신청이 시작된 지 1시간 조금 지나 서버가 완전히 닫히는 등 신청자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소기업에 한 기업당 5,000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장을 포함해 직원이 3명에서 20명 사이의 기업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의 위치가 상공회의소 기준의 경제적 소외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위치가 지원 대상인지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인 20일 오후 3시부터 신청이 시작됐으며 W9 서류와 기본적인 사업체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은 매주 이뤄질 예정이고 지원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제공됩니다. 한 번 신청하면 해당 주에 받지 못했더라도 그 다음 주 지원 명단에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금일에 신청이 시작된 지 1시간 20분 후인 4시 20분경 서버가 완전히 닫히는 등 이용자가 너무 많아 사이트 접속이 어려워지면서 신청자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연방상공회의소 웹사이트 savesmallbusiness.com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KTN 뉴스 송여경입니다. 애틀랜타 한인회는 지난 19일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 쌀과 김치 그리고 마스크 등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보도에 스티브 옹 기자입니다. 19일 오전 애틀랜타 한인회 임원들은 한인회관에 모여 김치 150봉지를 개별 포장했습니다. 잔스페리와 도라빌 소재 노인 아파트 등 4곳에 머무는 노인들을 위해 쌀과 김치 그리고 마스크 등의 물품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날 나눔 행사 자리에는 김윤철 한인회장을 비롯해 이혁 부회장과 전태식 부장 등 한인회 임원들과 나상호 회장 내외와 장병철 총무 등 노인회 관계자 등 여러 봉사자들이 함께했습니다. 한인회 관계자는 앞으로 노인 아파트뿐만 아니라 싱글맘이나 가족 없이 혼자 지내는 노인들을 위해 물품을 나눠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한식당 장원정 최금순 사장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한인회 측에 라면 50박스를 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윤철 한인회장은 이번에 기부받은 물품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스티브입니다. KTN 뉴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해 소식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를 뉴스답게 KTN